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 안보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취임 후에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돌아왔는데요. 이때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는데요.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이 전투를 승전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한 남북 간 교전이 아닌 승리한 전투라고 부각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환강댐 물을 방류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환강댐을 둘러싼 남북의 신경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코로나19 유입 경로를 소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며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전단에서부터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들 좀 짚어봤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은요,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에 4년 9개월 만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진지한 얘기가 오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마드리드 시내 이페마 컨벤션 센터에서 약 25분간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좌우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협력은 삼국의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공통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계획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발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북핵 대응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응해 삼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삼국 정상은 각자 자국의 또 다른 중요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듭 강조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군사력 강화 명분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나요? 네, 대통령실은 이번 삼국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도 이번 회담을 역사적인 삼국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어떤 단기간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약 5년 만에 만난 삼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
즉 너무 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핵 위협과 같은 안보 문제에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한미일 군사 협력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을 그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 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 당국이 제 연평해전을 승전이라고 재평가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연평해전을 재평가했다라기보다는 승전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을 승리한 해전이다 이렇게 부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념식 명칭이 승전기념식으로 바뀌면서 군 당국이 승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에 발발했습니다. 그날은 한일 월드컵 3, 4위 결정전이 열린 날입니다.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과 티르키예와의 경기를 앞두고 온 국민의 응원 열기가 뜨겁던 그 시각, 오전 10시쯤 서해에서는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우리 해군의 참수리 3호 7호정을 먼저 공격했고 또 우리 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정장 윤영아 소령을 포함해 6명의 장병이 정사했고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도주했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단순히 북한과 전투했다는 의미에서 서해 교전으로 명명했다가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전투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연평해전 20주년인 올해부터 기념식 명칭에 승전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열린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승리의 해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승전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참배로 시작했는데요. 해군은 이 전적비도 한두 달가량 보수공사를 거쳐 전승비로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유가족과 참전 장병이 참여한 해상헌화 행사도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장병들은 영웅들의 이름을 딴 함정들을 타고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바다 위에 국화꽃을 띄우며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북한과의 전투를 승전이라고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우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장마여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였나 네. 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환강댐 수문을 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댐 방류를 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북한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며칠 동안 북한 전역에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또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는데요. 북한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수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물을 방류하면 우리 측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가 높아지는 등 우리 측 접경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환강댐에서 방류된 물은 4~5시간이면 우리 측 군남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지난 화요일 북한에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사전 통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이 남북 합의는 2009년 10월 북한이 한 구두 약속을 말합니다. 북한은 2009년 9월 우리 측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환강댐 수문을 열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측 임진강 하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9년 10월 남북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회담에서 북한은 앞으로 댐을 방류할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몇 차례 정도는 댐 방류를 예고했지만 2013년 7월 통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통일부의 사전 통보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강댐 수문을 개방한 겁니다. 통일부는 우리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환강댐 수문을 개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방류량이 많지 않아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고 또 우리 측 피해도 없었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멎었지만 다시 폭우나 호우가 지속되게 되면 북한은 또 환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할 텐데요.
우리 측에 미리 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4월 말부터 확산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당시 평양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정치 행사가 코로나 유입 경로였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코로나 유입 경로가 남쪽이다 이렇게 지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 방역 당국은 그동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국적 범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찾기 위한 이른바 과학적인 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원지, 즉 처음으로 유입된 지역은 남북 접경 지역인 강원도 금강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금강군 이포리가 악성 전염병의 최초 발생 지역이라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4월 초 이포리에서 18살 난 군인 김모와 5살 난 유치원생 위모가 병용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에게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임상 쪽 특징들이 나타나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네, 여기서 말하는 색다른 물건이란 남쪽의 탈북민 단체 등이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말합니다. 4월 초에 한 군인과 한 어린이가 이 대북전단을 만지면서 코로나19에 최초로 감염이 됐고 또 이들에 의해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 코로나가 퍼졌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은 4월 중순에 이포리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평양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는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통일부가 반박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물자나 우편물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측의 전단 등을 통한 북측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최초 감염자가 대북전단과 접촉한 시점이 4월 초라고 주장했는데요.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시기는 4월 25일과 26일, 즉 4월 말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대남 적개심을 부추겨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난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확산, 그리고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민심이 점점 더 악화하자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또 주민들의 분노를 그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그런 속셈인 겁니다. 특히 보수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대북전단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남 도발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북한은 이 과거에 대북전단을 구실로 우리 측에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고요. 또 재작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냐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북전단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유입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